아이들을 키울 때는 특히나 옆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도 그랬다. 옆집을 잘못 만난 탓에 나에게 수없이 비교당하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큰아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큰애가 5살 때 새로 이사온 옆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7살 형은 해리포터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7살이 되면 다들 한글을 술술 읽고 쓰는 줄 알았다. 그런데 큰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해리포터 소설책을 읽는 건 고사하고 한글을 쓰는 것도 힘들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집 형은 영재였다. 비교 대상이 옆집 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 행동, 말투에서 아마도 아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을 테고 그 때문에 우리 아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 조금 씻었어? 아이의 자존감을 쑥쑥 키워주고 싶은 부모라면 너무 똑똑한 애가 사는 집에 옆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옆집이나 이웃은 자식 교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 가정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1960년에서 1980년대 미국에는 존슨의 가족 따라잡기라는 표현이 있었다. 1913년에 미국 신문에 연재되었던 시사 만화 존슨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한다. 미국의 중산층으로 나오는 존슨의 가족이 냉장고, 자동차 같은 것들을 구입하면 이웃들도 그 물건을 사고야 마는 모습을 풍자한 만화인데 당시 미국 사람들이 주변에 뒤처지지 않고 중산층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렸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이웃효과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가늠한다는 뜻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적게 벌고 있으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요즘은 주변뿐 아니라 SNS에서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나서일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SNS에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한층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나도 아이들을 키울 때 주변에서 아이에게 비싼 옷을 입히고 해외여행도 가고 유기농 식재료를 먹이는 것을 보면서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나름 버둥거렸던 것 같다.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허했었는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본 적이 있죠? 그런 메시지에는 이걸 사면 행복해진다는 의미뿐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인생이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교묘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광고에서 본 것을 구매하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스스로는 한동안만 이러고 사는 거야 라고 주문을 걸죠. 문제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하는 일을 하는 상상을 하죠. 결국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미래를 꿈꾸죠. 글쎄요,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죽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이미 원하는 일을 했거나 매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을 다녔죠.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랑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갔어요. 열대우림을 가로질러 하이킹도 하고 야생 동물들도 보고 새로운 문화에 흠뻑 젖어서 지냈죠. 방금 나무에서 딴 싱싱한 망고를 먹으며 통나무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해변이었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1분 1초를 아껴 전력 투구해서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도 해는 그렇게 매일 아름답게 지고 파도는 밀려오고 있었겠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말이에요. 그토록 황홀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니 이미 벌써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쩌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봤어야 했다.